네, 세 번째 단원 명제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명제와 조건인데요. 자, 명제란 무엇이냐? 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것들은 다 명제더라. 혹시 참으로 판정이 되면 참인 명제, 거짓으로 판정이 되면 거짓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나 식을 보면 명제가 되는 것이 있고 명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치 않은 그러한 문장이나 식이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참과 거짓을 명백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판별할 수 없는 것은, 자, 예쁘다, 많다, 크다와 같은 형용사적 표현, 명확하게 무엇보다 크다, 작다, 무엇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예쁘다, 많다, 크다와 같은 형용사적 표현과 가깝다, 멀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5는 6보다 크다. 참인 거죠. 꽃은 예쁘다. 물론 꽃은 예쁩니다. 하지만 예쁘다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쁘다, 그렇지 않다라는 기준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는 명제라고 하기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3은 5의 약수이다. 거짓 명제인 거죠. 자, 명제를 흔히들 참인 것만 명제로 생각하는데 거짓도 명백히 판별할 수 있으면 명제이다. 그래서 참인 명제, 거짓 명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문장. 알겠습니까? 자, 개념 확인. 명제를 모두 찾고 명제인 것을 TF를 판별하시오. 4는 짝수이다. 수학은 쉽다. 물론 참이고 쉽죠. 하지만 명제는 아니죠. 정삼각형의 꼭점계수는 4개이다. 바보.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모르는 거죠. x가 2인지 x가 3인지 x가 얼마인지 모르죠. x 값에 따라서 명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는 명제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명제는 틀림없이 참인 명제와 거짓 명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명제를 부정이라는 것은 not,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명제의 부정, 명제 P에 대하여, 명제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그 명제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얘를 우리는 not P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P가 아니다. 자, 명제 P와 그의 부정 not P의 TF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은 굳이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P가 참이면 not P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P가 거짓이면 not P는 당연히 참인 것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not P는 뭘까요? 어떤 명제를 부정을 했는데 또 부정하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자신 되는 거죠. 보통 국어에서는 강조적 표현이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냥 명제, 수학에서는 그냥 어떤 것을 부정한 것을 또다시 부정했으면 너는 원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개념 확인 2번.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TF를 판별하시오. 이는 홀수이다. 이는 홀수가 아니다. 홀수가 아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이는 짝수이다. 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홀수이다의 반대는 홀수가 아니다인 거지, 홀수이다의 반대를 짝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홀수의 부정이 짝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면 전체 집합이 자연수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안에서는 홀수가 아니면 짝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얘기하면 자연수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홀수가 아닌 수는 짝수 말고도 분수도 있고요, 무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이다의 부정은 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는 홀수가 아니다? 참입니까? 네, 2는 홀수는 아닌 거죠. 명백히. 얘는 참입니다. 자, 2번. -3은 0보다 작다? 이거 부정은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작지 않다기 때문에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거짓인 거죠. 자, 다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이란 건 뭐냐? 자, 조건이라는 것은 명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명제가 아닌 거에서 나왔어요. 자,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무엇을 포함한대요? 변수. 변수라는 것을 세 글자로 늘리면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x는 짝수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 x가 얼마인 줄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참인 것도 아니고 거짓인 것도 아니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미지수를 포함하면서 변수를 포함하면서 TF를 판별할 수 없는 것. TF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변수를 포함으로 인해서 TF를 판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 이 X 값이 주어지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명제가 바뀌어요. 명제로 바뀌어요. 이럴 때는 우린 이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선생님이 예를 든 거 x는 짝수이다. 명제 아닙니다. 근데 x가 3이면 얘는 거짓 명제가 되는 거죠. 또 x가 10이면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짝수이다라는 거 이 자체는 참인지 거짓인지 명제로 판별할 수 없어요.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x값이 얼마다라고 요 값이 주어지면 얘는 명제로 바뀐다는 거죠. 변수값에 따라서 TF 판별이 된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조건은 조건 명제에서 뒤에 있는 명제를 생략한 거예요. 조건 명제라고 하면 명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것을 생략을 해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의 부정. 어떤 조건 P가 있어요.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냥 조건이에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P가 아니다 라고 당연히 하겠죠. 똑같이 not P로 표현한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른 예를 들 건데요. 자, 자연수, 글씨가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작다 3입니다. 자, 선생님이 쓴 거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3보다 작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명제가 아닌 거죠. 얘는 조건이에요. 오케이? 근데 x가 1이면 참인 거죠. x가 2면 참인 거죠. x가 3이면 거짓, 사여도 거짓, 오여도 거짓. 온전히 이 조건을 참인 명제로 바꾸게끔 하는 그 x값,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 그 x값들은 1과 2란 말이죠. 1과 2를 이렇게 집합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요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 집합. 자,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은 명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값들이 있을 거예요.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값들을 다 모아넣어서 얘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 집합을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얘를 어떻게 명시했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이 뭐가 되게? 참이 되게 하는 모든 X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 P의 이거의 집합을 대문자를 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 P이면 그 조건이 아닌 거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P의 여집합이라는 느낌이 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원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다. 조건에서는 이 진리집합이 중요합니다. 방정식에서 해가 참 중요하죠. 방정식이란 건 뭔데? 등식을 참여되게 하는 x값이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조건에서 명제 단원에서 조건은 진리집합이 중요해요. 왜? 그 조건을 명제로 바꾸되 반드시 어떤 걸로 바꾸니까 참인 명제로 바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개념 확인입니다. 전체 집합이 0, 1, 2예요. 자, 조건 P가 있는데 x제곱은 x래요. 자, x의 값에 따라 조건의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자, 그러면 x에다 넣을 수 있는 것이 0, 1, 2잖아요. 그럼 x가 0이면 0은 0, 참인 거죠. 그죠? x가 1이면 1, 1, 참인 거죠. x가 2이면 4, 2, 거짓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조건이 스몰 p라니까요. 라지 p라를 딱 쓰면 0, 1 이렇게 표현하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거죠.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x는 짝수래요. 자, not p를 구하래요. 그럼 뭐예요? x는 짝수가 아니다 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전체가 10 이하의 자연수를 했잖아요. 그럼 x가 짝수도 아니다 거에다가 뭐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홀수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P의 진리집합 라지 P는 짝수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 4, 6, 8이 나올 거고. 자,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중에서 P가 아닌 것 1, 3, 5, 7,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두 개를 또는이나 and 그리고로 엮으면 그거의 진리집합은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합집합 느낌 와야 돼요. 이 정도는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교집합. 느낌 오셔야 합니다. 이건 집합에 이미 나온 거죠.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또는 그리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진리집합상으로. 아니 저기 조건제시법으로. 자, 그러면 P 또는 Q 요거의 부정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당연히 not P and not Q가 된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P 우어 Q 진리집합 3으로 P 합 Q인 거죠. 요거의 부정이니까 여집합. 그러면 드모르 강의에서 P의 여집합, 교의 Q의 여집합이에요. P의 여, 교, Q의 여를 조건으로 써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ot P and not Q로. 오케이? 5번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래요. 실수 전체랍니다. x가 0 또는 1. 그럼 x가 0이 아니고 x는 1이 아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아요. x는 5보다 작지 않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5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아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요? x는 3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죠.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명제를 찾고 참 거짓을 말하래요. 피자는 맛있다. 선생님한테는 맛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맛있겠죠? 그런데 피자를 맛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얘는 명제 아니에요. 3분의 1은 유리수이다. 참인 거죠. 4가 5보다 크다. 바보. 거짓 명제죠. x 더하기 3은 4다. 이 x 값이 뭐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조건이 되는 거죠. 명제 아닙니다. 예제 2번.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래요. 마이너스 3은 정수이다. 마이너스 3은 정수가 아니다. 마이너스 2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는 작다. 1. n은 자연수이다. n은 자연수가 아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부정이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있네요. 자, 이걸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수직선상에 P가 0, 2, 얘가 0이고 얘가 2래요. 자, P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죠? P는 0보다 작다. 얘가 P네요. 자, Q는 어떻게 되나요? Q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Q입니다. 자, 1번 not P. not P. P는 0보다 작은 거였는데 이거의 부정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P 또는 Q 합집합인 거죠. X가 0보다 작던지 아니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던지. P 또는 Q의 여집합. 그럼 얘가 아닌 거죠? 요 진리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 진리집합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네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명제의 참과 거짓 두 번째입니다. 자, 또다시 명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명제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P라고 하고 Q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이 있답니다. P이면 Q, 아니, 조건이란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라는 것이 있답니다. 오케이? 원래 조건은 단독으로 두면 명제가 안 돼요. 하지만 얘를 뭐뭐이면 뭐뭐이다. 무엇무엇이면 무엇무엇이다라는 요 틀 안에 두 개의 조건을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그 안에 두잖아요. 그러면 얘는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뭐뭐이면에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정조건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뭐뭐이다라는 것은 우린 이것을 결론조건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명제의 TF 판별하는 거죠. 그렇죠?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에 있어서요, 가정의 진리집합하고 결론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는데, 뭘 보는데요? 포함 관계를 보는데, 가정이 부분집합일 때, 가정이 부분집합이면 P면 Q다라는 것은 참인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면, 가정이 결론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냐, 누구의 결론에, 이거예요. 진리집합이 진리집합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선생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합니다. 잠깐만, 왜 가정의 결론의 부분집합이면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참이 되는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자, 벤 다이그램을 한번 볼까요? 이거 갑자기 축소가 됐네요. 자, 벤 다이그램으로 보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누구 안에 들어가요?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P면 Q이다라는 것은 참이 돼요. 자,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표현하는 방법은 화살표를 이 겹으로 하든지, 아니면 P면 Q이다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참인 거예요. 참.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참이 아닌 거짓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집합을 갖다 놓으면요, P가 있고 Q가 있겠죠. 만약에 P가 이 부분밖에 없어요. P가 뭐밖에 없다고요? P가 이거밖에 없대요.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그러면 결국은 P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P라는 것이 Q의 진리집합이 돼요. 그러면 P면 Q이다는 뭐가 된다고요? 참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P이면 Q이다를 알아보는데, 혹시나 여기에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P, 교, Q, 엽니다. 이거 P차 Q예요. P차 Q에 있는 원소를 X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한다면, 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그지스트 존재하면, 요거 2이면 P이면 Q이다는 명제는 거짓으로 바뀐답니다. 왜? P가 온전히 Q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안에
어떤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대되는 얘다 해서 반례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진리집합을 가지고 명제의 TF를 판별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반례 X가 있으면 P이면 Q이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반례는 P교 Q여 안에 있습니다. 얘를 굳이 해석하면 P, 가정에는 반드시 얘가 있어야 돼요. Q의 여, 그러면 결론에는 X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는 있되 결론에 없는 거. 우리 그것을 반례라고 하고요.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린 그 명제를 거짓이라고 합니다. 개념 확인입니다. x가 2이면 세제곱은 8이다. 가정과 결론을 얘기하세요. x가 2이면 이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x 세제곱은 8이다. 얘는 결론인 거죠.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실수범위 안에서는 x가 2이면 x 세제곱은 8이다. 정정. 자, 실수범위든 뭐든 x가 2이면 세제곱은 8이다. 이건 참인 거죠. 자, 요렇게 가는 건 참입니다. 선생님 거꾸로 갈 뻔했어요. 자, 2번. 다음 명제의 TF를 판별하래요. x가 4의 약수이면 6의 약수예요. 4의 약수가 뭐 있냐? 1, 2, 4가 있죠. 6의 약수는 1, 2, 3, 6인 거죠. 요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거짓이다. 얘는. 거짓인 이유를 얘기하세요. 자, 반례 뭐가 있어요? 4라는 것이 있죠. 왜? 4라는 것은 가정에 들어가지만 어디는 안 들어가요? 결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 2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네요. 이거의 진리집합이 요거 안에 쏙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찍어봅시다.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5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가정 이거죠. 그 다음 결론 이거죠. 어때요? 가정이 결론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참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경우에 참거짓인데요. 얘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상식.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있답니다. 자, U의 진리 집합이 P예요. 모든 X에 대해서 P래요. 그럼 이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P에 들어가면 참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P의 진리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겠죠? 자, 여기 있는 X든 여기 있는 X든 무조건 다 P를 만족하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원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P라는 것은 얘만 되고 전체 집합도 얘밖에 안 돼요. 해서 P가 전체이면 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거고요. 모든 X가 P라고 하니까. 자, 이번엔 두 번째 또 다시 한번 그리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래요. 어떤, 모든, 약간 어감이 확실히 틀리죠. 어떤 X에 대하여 이 말은 존재 의미로서요. 많은 원소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성립을 하면 얘는 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어떤이라는 것은 SOME, some, 몇몇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것은 요 안에
요 안에 이 안에 있는 요거는 P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원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서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해서 P하여? P이다. P에 속하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응? 자, 선생님이 교재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P가 참임을 뜻하는 거다.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것은 U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P가 참이 되게 하는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뜻한다. 이 표현을 이거 색깔 달리 해야죠. 이 표현을 P는 공집합이 아니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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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참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써 있어요. 모든 영어로 all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하나만 있어도 거짓이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애를 발레라고 했었습니다. 어떤을 포함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얘가 몇 개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얘는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개념 확인 먼저 봐야겠네요. 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거나 같냐? 참인 거죠. 어떤 실수 x는 이거냐? 실수 중에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이 실수 중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거죠. 자, 3.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 모든은 all이라고 그랬고요. 몇몇은 some이에요. 어떤은 존재의 의미예요. 이겨주시트. 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거의 부정. 그거의 부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x에 대해서 not p이다 라고 돼 있죠. 모든 p이다. 이걸 다 부정했어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모든 x 이거 형광펜 모든 x not p이다. 어떤도 부정, p이다도 부정. 여기선 우리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먼저 첫 번째,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뭔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명제에서요. 이 명제에서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의 부정은 그 문장에 써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다 내가 부정해 나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념 확인입니다.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TF를 판별하래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2의 배수이다. 모든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2의 배수가 아니다. 홀수란 얘기죠? 2의 배수가 아니다. 당연히 얘는 참이겠죠? 왜? 2의 배수 아닌 것이 존재만 하면 되니까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2보다 작대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얘는 당연히 거짓이죠? 왜요? n에는 1이 있잖아요. 물론 2도 있죠. 아이고 1은 안 되겠네요. 1은 있네 1은. 1 자연수 n인데 이거 성립 안 하잖아요. 예제입니다. 두 조건 PQ가 있는데요. 자, 명제 P이면 Q의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홀수이다, 소수이다. 홀수는 뭐뭐 있죠? 진리집합이 1, 3, 5, 7. 소수는요? 2, 3, 5, 7. 홀수라는 진리집합과 소수라는 진리집합에는 그 어떤 포함관계도 없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거짓인 거죠. 거짓. 포함관계가 있어야만이 참 거짓을 참이다 명백히 얘기할 수 있는데 포함관계 없죠? 자, 두 번째 P의 진리집합 1 있나요? Q의 진리집합 1과 마이너스 1이 있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참이 된다. x 플러스 y가 1보다 크대요.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네요. 이렇게 할까요? x가 0.7, y는 0.4라고 할까요? 그러면 0.7과 0.4를 더하면 1보다 크죠. 그죠? p를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0.7과 0.4는 요거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결론을 만족하는 놈이 없어요. 그렇죠? 요것이 곧 요거의 원수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발레가 되는 거고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만족하되 결론을 만족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이제 2번입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임 중 참임 때 다음 중 옳은 거 뭐죠? P, Q 이거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P 교집합 Q는 교작, P 합집합 Q는 합큰, P 차 Q는 공집합 뭐 이런 것들 있죠? 동치적 표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P가 Q를 덮니? 어우, 어떻게 덮어요? 자, P가 Q의 여이면 P의 여는 Q의 여를 덮게 되는 거죠. 또 틀렸네요. P 합 Q, 합큰 잘못됐죠? 교작 잘 들어갔죠? P하고 Q는 같다? 아이고 무슨 말인지 가셨죠? 네, 3번입니다. 자, P가 딱 범위로 주어졌고요. Q는 K 값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런데 P면 Q가 뭐가 되라고? 참이 되래요.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겠네요. 수직선을 그냥 그리면 될 것 같아요. K 값은 아직 모르지만 마이너스 1과 1은 명백하죠. 자, P를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이제 나는 뭐 해야 돼요? Q를 그릴 차례예요. 근데 Q가 K라는 숫자가 찍히면 오른쪽으로 크거나 같다죠. 그런데 Q가 P를 뭐 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여기 K 있으면 안 돼요. 쑥 못 덮죠. 당연히 여기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서 덮어버리니까. 그런 거로 K는 작아요. 마이너스 1. 색칠되어 있고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등호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의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네, 3번 이 페이지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4번 전치집합 유에 대해서 PQ의 진리집합이라 할 때
P이며 Q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발레는 가정을 만족하고 결론을 만족하지 않은 것. 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결국 얘가 뭐죠? P차 Q인 거죠. P차 Q가 누구죠? P차 Q는 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레는 뭐다? A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TF인데요.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1, 0 이밖에 없어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제곱하면 1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발레. X는 0. 모든 이랬잖아요. 자, 2번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1보다 절대값 씌우면 1보다 큰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존재하지가 않는. 어떤 X에 대해서 이것은 0이다? 0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1을 넣든 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어떤 이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없잖아요.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냐고요?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1이어 봐요.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가 돼요. 발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x, y에 대해서 절대값 x 더하기 y는 0보다 작거나 같냐요? 있나요? 있죠. x가 0, y가 0. 선생님, 같아도 되나요? 네, x와 y가 다르다는 것은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말장난 같은데 명제의 개념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느냐를 시험해보는 페이지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